일본의 한 매체가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을 비롯해 지난해 불거진 일본 불매운동 등으로 악화한 한일 관계를 두고 한국인들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빗대 자의적인 해석을 냈다. 매체의 혐한 주장은 12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말까지 수출 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며 일본 정부에 촉구한 다음 날 터져나왔다. 이 기사는 13일 오전 일본 포털에 배포돼 인기뉴스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13일 해당 매체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일본 문화를 접한 뒤 한국이 주장하는 혐오는 없었다는 걸 알게 됐다는 작가 신샤 리라는 인물의 저서 왜 한국인은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인가? 한국인에 의한 한일 비교론이라는 서적을 참고로 했다며 지금 한일 관계는 한국이 일본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과 유사하다는 엉뚱한 주장을 펼쳤다. 매체는 돈을 빌려주고 돌려주지 않은 경험은 한국의 성인이라면 거의 모두가 아닐까 생각된다면서도 그러한 데이터는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꺼냈다. 개인적으로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한국 사람 모두 돈을 안 갚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봐도 근거 없는 엉터리 주장이란 걸 알 수 있지만 더 황당한 건 이를 냉각된 한일 관계에 빗대 한국 정부의 위안부 협정 파기는 돈을 갚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논리가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 정부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하고 합의 후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비난, 비판 자제 등을 한국에 요구했는데 이를 근거로 한국이 합의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이해와 동의를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출범 직후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발족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한 해에만 모두 15차례 이상 피해자 및 관련 단체를 접촉했다고 기술했지만 정부 측과 피해자 단체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확인, 국제사회 비난, 비판 자제 등 한국 쪽이 취해야 할 조치가 있다는 것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고 돈의 액수에 관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결과적으로 이들의 이해와 동의를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차이가 있음에도 매체는 일본이 국가 간의 약속을 지키라고 하면 한국은 조약이나 합의로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국은 국가 간의 약속이나 국제법보다 더 중요한 정의가 있다며 일본과 한국은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함께 발전해야 할 관계지만 일본이 패하고 일본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양국 관계가 파괴되어 버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금 바꿔보면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일본이 한국의 정의를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지금의 한일 관계는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것과 매우 비슷하게 보인다. 오래전부터 그랬다고 강조했다. 매체는 오래전부터 그랬다는 근거로 한국인 강제징용공 문제를 언급하며 50년 이상 지난 현재 한국은 한일 청구권 협정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고 꼬집었다. 매체의 주장은 일본 정부 입장을 빠짐없이 대변하고 있는 반면 우리 대법원 판결은 무시한 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엉뚱한 주장을 폄훼 합리화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는 일본 측 주장처럼 국가 간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2018년 한국 대법원은 강제동원을 일본의 불법적인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 수행에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로 간주해서 강제동원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본 언론을 통해 전해졌다. 그럼에도 일본은 대가를 지불했지만 한국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모방하더니 매체는 한국은 교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일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하여 시작된 나라이라며 일본을 롤 모델로 성장한 국가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을 모방해 약속을 지켜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등의 교육을 제대로 받았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매체는 이러한 이유를 한국인의 체면과 수치 때문이라고 했다. 한국인 특유의 자존심 의식은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 또는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들게 해 넓게 보면 수치의 개념이라며 돈을 빌리는 유쾌한 일이 아니다. 돈을 반환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나 지불하면 이러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람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엉뚱한 주장을 펴며 길게 말했지만 요약해보면 일본과 한 약속을 지키란 말이다. 그러면서 약속 지키지 않으니 한일 관계가 악화했다는 주장이다. 한일 갈등을 두고 이 매체나 일본 정부는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마무리됐으니 더는 논의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피해자들의 동의나 합의 보상 문제 등은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다. 합의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양측이 동의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일본은 이 점을 인식하고 올바른 대응에 나서야 한다. 한편 일본의 일부 매체들은 판매 수익 등을 노려 이 같은 혐오성 기사, 주장 등을 쏟아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사는 일본의 대형 포털에 배포돼 인기 기사에 올랐다. 평범한 일본 국민들이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로 한국에 대한 혐오가 커지는 건 아닐지 우려된다. 아프리카 수출 국산 항공기 KA-1S 2호기 세네갈 군에 인도. 우리나라 최초의 아프리카 수출 국산 항공기인 KA-1S 2호기가 세네갈 군에 인도되었다. 2016년 7월 카이즈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아프리카의 세네갈 공군에 KT-1 기본 훈련기 4대를 공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아프리카 몇 개 나라에 국산 무기가 수출된 적이 있었지만 항공기의 수출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카이에서 매달 발간하는 플라이 투게더 5월호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KA-1S 2호기가 현지에서 성공적으로 납품되었다고 밝혔다. 세네갈 측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 납기가 올해 5월로 연기된 바 있는 KA-1S는 세네갈 국방장관이 갑작스럽게 세네갈 독립기념일인 4월 4일 행사를 위해 이대를 선 납품 요청을 하면서 납품 일정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카이는 3월 말 납품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영향으로 작업자들이 해당 부대에 출입하지 못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다행히 세네갈의 요청일에 맞추어 4월 3일 납품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게 되었다. 나머지 3, 4호기는 초도 항공기로 수행하지 못한 잔여 교육 비행을 수행 후 올해 10월까지 납품될 예정이다. 최초의 아프리카 수출 항공기인 KA-1S는 세네갈을 뜻하는 S를 붙였고 세네갈군의 상징인 테랑가의 사자 문양이 도색되어 있다. KA-1S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기본 훈련기인 KT-1을 기반으로 세네갈 공군의 각종 요구사항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참고로 KT-1은 우리나라 외에 터키, 인도네시아, 페루에서 운용 중에 있으며 그 대수는 80여 대에 달한다. 이 때문에 훈련기인 KT-1과 달리 우리 공군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KA-1 전술 통제기와 같이 경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때문에 KA-1S는 무장 제어 장치와 임무 컴퓨터를 탑재한다. 그리고 조종석에는 전방 시안 장비인 허드와 다기능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이를 통해 조종사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시켰고 전투 수행 능력을 향상시켰다. 또한 KA-1S는 주익 아래에 무상장 작점 4개를 설치해 12.7mm 기관포 포드와 로켓탄 등의 무장을 운용할 수 있다. 카이에 따르면 KA-1S는 경쟁기종 대비 연료 효율성이 30%나 향상되었으며 운용 유지 비용 역시 60% 수준으로 절감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네갈 조종사들과 정비사들의 교육 훈련도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961년 창설된 세네갈 공군은 현재 고정익과 회전익기를 합쳐 20여 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전투기나 공격기는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KA-1S에 거는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20년 만에 첫 공격기를 도입하게 됨에 따라 세네갈 공군의 임무 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카이는 FA-50형 공격기의 세네갈 수출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